아팔뼈를 가지고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팔뼈의 그 특징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죠. 아팔뼈는 그 단면이 그 반달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은 이렇게 둥글고 한쪽 앞면은 둥글고 뒷면은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찌르개는 그러한 그 특징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사슴의 아팔뼈의 조각을 이용해서 만든 찌르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골각기를 만드는 데 주로 쓰인 것은 사슴의 중수골과 중족골, 즉 다리뼈들이다. 이것은 모양이 곧게 뻗어 있어 가공하기 쉽고 또 사슴의 몸을 받치고 있는 뼈라 단단하기 때문인데, 이와 함께 사슴의 뿔 그리고 멧돼지 뼈와 이빨이 신석기 시대 골각기의 주된 재료였다. 그렇다면 결합식 낚시의 침 역시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지만 이를 육안으로 구별하긴 어려웠다. 크기가 작고 가공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입체의 현미경으로 낚시침의 단면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한눈에도 표면이 매끈하고 조직이 촘촘한 특징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뼈는 어떤 것일까? 먼저 멧돼지의 뼈를 관찰해봤다. 표면이 거칠고 작은 구멍들까지 뚫려 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혈관이다. 사슴의 뿔 역시 조직의 밀도에 있어 낚시침과는 차이가 컸다. 마지막으로 멧돼지의 이빨은 어떨까? 화면에 비친 단면은 빈틈 하나 없이 촘촘하고 매끈했다. 결합식 낚시의 침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는 이제 그 에나멜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아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무기질의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그 겉으로 봐도 표면이 아주 매끈합니다. 그 속에도 보면은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뼈는 보면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무르기 때문에 이제 표면도 상당히 거칠고 거기 들어가는 구멍이 많이 보이고, 또 안쪽을 잘라봐도 그 속에 이제 해면같이, 그러니까 수세미 속같이 그 빈 부분이 많고 거기 이제 골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멧돼지의 어금니는 보통 2년 이상 된 수컷에서 나오는데 특히 에나멜로 된 끝부분이 단단하다. 단단하니까 안 갈게요. 앞부분은. 똑같은 무게로 압력을 가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시한 압축 강도. 이빨의 압축 강도는 강철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 신석기 시대의 도구의 재료는 다양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특성을 잘 활용할 줄 알았다. 그렇다면 멧돼지의 이빨로 만든 견고한 낚시침에 연결해서 만든 결합식 낚시의 축 부분은 어떤 돌로 만들었을까? 선사시대 석기의 전문가 윤용현 박사를 찾았다. 구석기 시대에는 단단하고 원하는 모양대로 잘 깨지는 규암과 같은 돌들로 도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에는 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재료가 등장한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그 돌 화살촉이라든가 돌칼,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반달 돌칼 또는 돌 화살촉, 이런 것들이 보면은 날이 날카로우면서 얇고 평평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연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석기 시대 때 이런 그 규암이라든가 또는 이런 뭐 니암 종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면이
평평하게 이렇게 잘 쪼개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슬레이트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파남이라고도 부르는 슬레이트는 요즘도 벼루나 구들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돌이다. 슬레이트는 돌의 결이 발달해 있어 조금만 세게 내리쳐도 쉽게 평평하고 얇은 면을 떼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돌에 비해 훨씬 잘 갈아진다. 가공해서 도구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결합식 낚시의 축도 슬레이트로 만들었던 것이다. 슬레이트를 이용해 결합식 낚시의 축을 만드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신석기인들은 이보다도 더 능숙했을 것이다. 요런 그 결합식 낚시를 갖다 만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결합식 낚시로 만들지 않고 하나로 통째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런 그 돌을 갖다가 그 규격면에서도 또 큰 돌을 갖다 이렇게 얇게 숫돌에 갈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갖추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축은 돌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그 날카로운 그런 짐승의 이빨로 만든 그 미늘 부분을 갖다가 합쳐서 결합식 낚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한 결합식 낚시는 사용하다가 혹시 한 부분이 파손되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었다. 결합식 낚시는 재료의 특성뿐 아니라 사용의 편리함까지도 생각한 과학적인 발명품이었다. 참 이 낚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석기 시대의 낚시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결합식 낚시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뿔로 만들면 크기가 이 결합식 낚시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결합식 낚시를 대형으로 만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도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도입니다. 네.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여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는 쿠로시오가 흐르고, 이때 다랑어나 도움 등이 올라오고, 겨울에는 니만 해류가 북에서 남으로 남하를 하는데, 이때 대구와 같은 생선들이 내려옵니다. 이것들이 동남해안에서 교차하면서 풍부한 어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들은 대부분 대형 어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어류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결합식 낚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 이런 대형 어류를 잡기 위해서 이런 결합식 낚시를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 바다의 풍부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 신석기인들은 이 다양한 도구를 발명하고 또 고기잡이의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